1일 합격 노트 보겠습니다. 오늘 진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진도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어요. 많이. 그 1번 주말 체험용농 농지 취득자익증명 이게 중요하네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이게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 X죠. 아, 구청장 X가 아니라 군수 X죠. 군수.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이잖아요. 군수가 아니고 업장 면장. 시골에는 읍면이 있죠. 읍면에서 봤죠? 군수 X. 그 다음에 2번이 답이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농지 분할 합병 이런 거는 상속 이런 거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습니다.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등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농지 이게 바뀌었으니까 중요합니다. 4번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7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되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4번 지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고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하죠. 5번은 농업인이 했으니까 X라고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1의 서식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거래 예정금액 기재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에다 적는 게 아니라 등기부 기재사항에다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값고 봐야 되고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는 얼구 본다고 했죠. 소유권이기 때문에 얼구 X고요. 그 다음에 4번 아파트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기재 안 하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답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을 적습니다. IT가 뭡니까? 뭐 줄임말입니까? IT 업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IT인데 IT 업계가 급여는 높진 않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높은가요? IT나 뭐 전기과 이런 데 나와가지고 급여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전기기사 이런 경우도.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짓는 집 이런 모델하우스나 이런 걸 자꾸 다니보면 조금 새로운 집을 살고 싶어. 새로운 집이 구축보다 신축이 한 3억 정도 비싸다고 했죠. 왜냐하면 건축비가 3억 넘더라고. 지금 이천에 분양하는 거 보니까 공사비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따로. 그러면 20년 넘은 구축은 단가상각이 돼가지고 건축비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차이 난다고 봐야 돼. 구축하고 신축하고. 요즘 신축 아파트는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그냥 집 안에서 미리 잡아놓고 나가면 되더라고. 이게 IT 홈 오토메이션이 다 돼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뭐 누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자꾸 이사를 다니시라고. 집을 새로 새 집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뭐 이사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던 데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재건축 힘들어요. 재건축은 정부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재개발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공익 목적이니까. 근데 재건축은 힘들어요. 수용이 안 돼.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분당 같은 데 이런데 지금 일산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즘 분당보다 요즘 올라가는 치수가. 왜냐면 일산은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분당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대체로. 그럼 나이 많은 사람 막 재건축도 필요 없다면 지금 얼마나 더 산다고 뭐 재건축이야 또 3년 어디 다른 데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피곤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2번의 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예금돼 있다 하면 증빙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잔액증명서 발급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3억 이상, 옛날엔 3억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3억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죠? 3억 이상이든 이하든 다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분묘기지권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죠. 5번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저는 못 찾았어요. 5번이 없네 이렇게 하고 문제 잘못됐다 이 생각인데 보니까 4번 맨 뒤에 있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5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성립한 때부터입니다. 우리 그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경우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면 된다고 했죠. 시효취득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금 이 케이스는 5번 케이스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경매 낙찰받으면 그 묘 있는 옛날 묘 주인들이 묘 이장하겠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럼 낙찰받은 사람 지료 청구하면 된다고 그 분묘 주인들한테. 지료 2년간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2년 동안 지료 안 내면. 그 강제 집행하는 걸 보니까 구리소송 이런 말을 쓰더라고. 구리소송. 구리가 뭡니까? 굴착 파내가지고 이장하는 게 구리입니다. 구리. 판사들이 말을 어렵게 써요. 구리소송, 묘 이장하라고 소송하는 걸 구리소송 이렇게 하더라고요. 굴착 파내가지고 이전하는 게 구리잖아요. 자, 어쨌든 묘 이장하겠다 안 하겠다 말 안 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시효취득의 경우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5번이 답이고요. 5번은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요게 33회 감정평가사도 33회 공인중개사도 33회 똑같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순가중개계약에서는 매도자가 개업공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해야 되겠네. 매도자가 이렇게 했네. 이게 못한 것 같은데 매도자와 개업공개사가 나누어 갖는다. 매도자가 개업공개사가 나누어 간다. 매도자와 개업공개사가 나누어 가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다 갖기로 한 거라고 했죠. 입금가 평당 200만 원씩만 입금시켜 주시오.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중개업소에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계약 인정작업이다. 1번입니다. 5번에 1번. 매도자와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2번입니다.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는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인터넷에 이거 이의제기하더라고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리 생각하면 또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전함에 따라 이 말은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될 객관식은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만큼만 해야 되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취득 반대가 이전으로 한 거예요. 이전.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권리 취득 또는 이전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쌍방.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서식은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만 제시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둘 다 해야 되죠.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가 되려 대통령령에는 250만 원입니다. 6번에 2번이고요. 7번은 이것도 7번도 감정평가사 올해 4월달 기출문제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감정평가사 보는 사람은 이 문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다 틀리고 찍는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학 원론,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걸 강의하냐고요. 확인 설명하는 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이런 건 찍고 그냥 보지도 않더라고. 공부도 안 해요. 왜냐하면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보려고 공인중개사법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3번이 답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해야 돼? 거래 예정가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거래 예정가격이라는 게 일종의 시세죠. 지금 시세가 거래된 게 10억에 거래됐는데 15억에 매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손님 매수인한테 오면 이거 15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 일단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가격 조정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알려줘야 된다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시세를 알려줘야 된다고. 시세가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공시가격 얼마인지 알려주라는 말은 없어요. 법조문에. 요거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감정평가사에 두 문제 나왔다고. 아까 그 한 문제하고 요거하고 두 개. 중개실무가 두 문제 나와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3번 시도이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인가요? 50번에 동그라미 4번 매월 1회로 되어 있잖아요. 매월 1회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지금 문제풀이도 자세하게 해주고 이론도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답 5번인데요. 뭐가 틀렸어요?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초과 시에만 했기 때문에 틀렸잖아요. 이상이니까 6억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비규제 지역 6억 이상이라고요. 세법에도 보면 초과 이상 이런 거 많이 나와요. 6억 이상. 법을 만든 사람은 이상이나 초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었다고. 큰 의미 없이.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다르다고. 6억 이상. 우리 주택 임대차 신고는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금조달계획은 우리 프린터 13번에 맨 밑에 있어요. 13번. 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메뉴에 있네. 13번에 메뉴에. 메뉴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잖아요. 비규제지역. 그 B가 한자 B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잖아. 초과가 아니고 이상.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자, 10번은
10번은 이거 어려워요. 이게 서식을 봐야 돼. 서식이 어디 있냐면 우리 요약집 155, 150, 156, 157에 있습니다. 2번 확인설명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기재하는 한 없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확인설명도 안 하고 근거자료도 제시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500,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적는 난 없습니다. 근데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기재한 난이 없고요. 그건 뭐가 있어요? 그럼 157페이지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일지구 적는 난은 있죠. 157페이지 그 요약지 밑에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이거 서식을 봐야 풀 수 있으니까. 답 2번이라고요. 공공임대주택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 5년 임대 후 분양, 10년 임대 후 분양, 그 다음에 30년 국민임대, 50년 영구임대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SH 서울에 장기 전세 임대주택 20년짜리 이런 거 있어요. 경기도시개발공사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국민임대주택 30년 사는 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LH 국민임대주택에 살다가 이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 나간다고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한 달 지나면 돈 내줘요. 그럼 LH에서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예비 입주자를 다 정해놨어요. 대부분 한번. 그래가지고 순번대로 연락한다고 지금 새로운 연락해보고 그 사람 다른 데 들어갔는데요 하면 또 그 다음 순서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해요. LH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죠. 국민임대나 이런 거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사무소 개업할 때 아파트 단지라고 잘 봐야 돼. 그 LH 임대주택 이런 데 앞에서는 개업하면 망한다고요. 아파트 세대수만 많지만 그 아무도 손님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지금 10월 29일까지 버텨야 돼. 지금 아마 갈등은 많이 생길 거예요. 해도 끝도 없고 뭐 하면 점수는 안 나오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난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페이스 관리 잘하는 말은 속도 조절 잘하는 말입니다. 너무 오버페이스 할 필요 없고요. 일단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